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2팀 장규호 대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광고 DA 매체 교육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바로 시작하자면 DA 배너 광고란 어떤 것인지 우선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A 광고란 광고 매체의 메인 페이지나 혹은 서브 페이지에 이미지 혹은 영상 등의 형태로 노출해서 브랜드 자체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벤트를 홍보하기 유리한 단시간 내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광고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광고인지 DA 광고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검색 광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CPC로 효율적인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의 향상과 전환 매출액의 급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A 광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먼저 DA 광고에서의 광고 전략 그리고 광고 데이터를 어떻게 볼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DA 광고는 이제 DA 광고 내 타겟팅을 활용하는 것에서 가장 큰 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별과 연령, 관심사나 지역, 맞춤 타겟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타겟팅 기법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타겟팅을 진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광고비의 누수를 방지하는 부분에도 있고 코어 타겟에게 빠르게 도달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DA 광고에서의 타겟팅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논 타겟팅, 그 다음 두 번째 리타겟팅, 세 번째 유저 타겟팅, 네 번째 인구 통계 타겟팅, 다섯 번째는 유사 타겟팅입니다. 이런 타겟팅 기법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보자면 논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 대상이 광범위하거나 혹은 대량의 유저가 유입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는 타겟팅 기법이고요. 리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에 유입되었던 고객들이 이탈했을 때 그 이탈한 유저들의 재방문을 유도해서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겟팅 기법입니다. 그리고 유저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행동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를 그룹화하고 이 그룹화된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타겟팅 기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구 통계학 타겟팅인데 광고주가 선택한 인구 통계 그룹에 속하지 않은 고객에게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타겟팅 범위를 좀 좁히기 위한 타겟팅 기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유사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맞춤 타겟들을 기반으로 특정한 유사도에 따라서 광고를 노출하는 타겟팅 기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타겟팅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DA 매체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매체별로는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DA 매체는 이제 다양한 영역에 노출되는 광고로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저희의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는데요. 크게는 이미지와 영상, 카탈로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노출 형태에 따라서 최적의 타겟에게 그리고 최적의 노출 위치의 광고를 노출해서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DA 광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타 스폰서드 광고인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메타의 기타 지면대에서 노출되는 배너 광고로 일단은 대중적인 매체로 모바일 마케팅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매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유저들의 컨텐츠와 비슷한 형식으로 노출이 되며 모바일 중심의 이용 패턴으로 모바일에서 풀스크린 화면으로 제공해서 이용자들이 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자동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 최적화되는 광고 그리고 이제 로그인 기반의 메타 서비스를 기반으로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 요게 있는데 요 메타 광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카드 뉴스나 이미지, 동영상, 카탈로그 등의 다양한 형태로 컨텐츠를 노출하시는 게 좋고요. 거부감이 좀 적은 네이티브한 노출 형태로 이제 고객들이 좀 반응할 수 있게끔 이제 광고를 운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GFA,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인데요. 네이버 기반의 세밀한 타겟팅 설정과 실시간 입찰을 통해서 이 네이버 지면에서 잠재 고객이 나의 비즈니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광고 소재 안에 일단 브랜드명과 주력 상품명을 명시하라. 그리고 SA 광고 및 브랜드 검색 광고를 같이 집행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네이버 GFA 광고가 어디서 노출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검색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들어오는 채널이고 이 GFA에서 광고를 클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GFA 이제 배너를 보고 그걸 통해서 검색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꿀팁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네이버 GFA 같은 경우에는 세밀한 타겟팅 그리고 이제 네이버 모바일 메인이나 서브 지면 밴드까지도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배너, 동영상, 네이티브 이미지 그리고 카탈로그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도 광고를 운영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카카오 모먼트 광고인데요. 카카오 모먼트 광고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환경에 좀 최적화된 카카오 기반의 배너 광고입니다. 사용자 특성을 좀 기반으로 해서 고도화된 타겟팅도 진행하실 수 있고요. 내가 보유한, 그러니까 광고주가 보유한 정보와 카카오의 이제 식별되지 않은 정보를 결합해서 활용하는 강력한 리타겟팅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좀 정확하고 안전하게 추정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순간을 좀 포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친화된 타겟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용자들의 특성을 분석해서 추정된 이제 데모그래픽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활동 패턴을 분석해서 카테고리별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동영상 홍보, 카카오 친구 늘리기,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 전환 늘리기 등의 여러 가지 광고 목적에 따라서 소재 유형을 좀 다양화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픽셀앤 SDK 설치를 통해서 클릭하고 이제 발생한 전환들이나 혹은 방문자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리타겟팅과 전환 최적화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광고를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인데요.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는 우선 구글과 제휴한 200만 개 이상의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구성된 네트워크에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전 세계 90%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GDN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출 지면에 다양한 형식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 컨셉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노출을 발생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리타겟팅 광고를 진행하면서 관심사 타겟에 대한 광고, 그리고 세그먼트 기준으로 하는 여러 가지 광고들을 같이 운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GDN에 더해서 저희 다른 네트워크 배너 매체들인데요. 일반적인 언론사 지면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각 매체사별로 좀 제휴된 노출 지면 이나 타겟팅 기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잠재 고객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광고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잠재 고객들에게 좀 도달하고 좀 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 매체사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다양한 매체사들을 활용해서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배너 매체 자체가 다른 DA 매체에 비해서도, 그리고 당연히 검색 광고에 비해서도 좀 저렴한 클릭당 비용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어서 좀 많은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DA 매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이 DA 매체가 그럼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죠. DA 매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미지 형식으로 시각적인 요소의 노출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의 인식을 좀 고도화할 수 있고, 그 세부적인 타겟팅과 그리고 리타겟팅을 통해서 직접적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기간에 다양한 트래픽을, 검색 광고에 비해서 많은 트래픽을 유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타겟과의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아니면 광고 효율을 측정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광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장점과 특징, 그리고 이제 매체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면은 소재 제작을 하는데 꿀팁이 조금 더 있으면은 저희 광고주분들께서 어떤 소재를 만드실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꿀팁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DA 광고를 운영하실 때는 이 4가지 초점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행동 유도 넣기, 두 번째로는 다양한 소재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세 번째로는 모바일 화면에 맞는 광고 소재 만들기, 네 번째로는 광고 소재를 테스트를 하기. 먼저 행동 유도 넣는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브랜드 이름이 좀 눈에 띄게 보이셔야 되고요. 전환 목표에 맞게 광고 제목에 제품 이름과 함께 구매에 유도하는 문구를 삽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송 관련 정보나 서비스 혹은 가격, 이용 가능한 여부에 대한 정보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으시고, 동영상 광고의 경우는 텍스트로도 애니메이션으로도 음성 해설로도 저희 이러한 명확한 행동 유도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재의 내용에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광고 제목과 설명을 좀 포함해서 이제 클릭률을 좀 증대하는 데 초점을 둬주시면 좋고요. 시각적으로 좀 구분되고 눈에 띄는 여러 이미지를 활용해서 클릭을 좀 뒷받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장하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해서 공감을 좀 이끌어내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좀 더 클릭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바일 화면에 맞는 광고 소재 만들기고요. 모바일 화면에 기준으로 이제 흐리거나 왜곡되거나 혹은 필터가 좀 많이 들어간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로고랑 텍스트, 버튼 등이 실제 노출될 때 겹치지 않도록 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광고의 경우에는 문구나 이미지 혹은 영상의 내용들이 좀 또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밝기나 대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부분인데요. 신규 캠페인에서 각 매체별로는 다르겠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소재를 체크하시고 이러한 성과 최적화하는 기간을 2주에서 3주 이상은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를 삭제하기 전에 다시 사용할 소재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점진적인 소재 업데이트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캠페인에서 소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새로운 소재를 최적화하는 기간도 2, 3주 정도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꿀팁으로는 타사가 어떤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요 내용들은 저희 이제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랑 구글 광고 투명성 센터에서 많이 보시게 되고요. 각각 메타 광고를 다른 경쟁사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글 광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GFA 같은 경우는 와데즈에서,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광기라는 웹페이지에서 이제
어떤 경쟁사들이 어떤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사 상품이 보이는 이미지도 좋지만 일러스트나 무료 이미지를 활용해서 광고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요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티브 이미지 부분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컨설팅 2팀 장규호였고요. DA 매체에 대한 내용과 꿀팁에 대한 내용보다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